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네. 저는 항해99라는 몰입형 부트캠프 총괄을 맡고 있는 김서영이고요. 저희 항해99에서 오늘이 주최하는 첫 웨비나인데, 저희가 또 역대급 게스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해서, 저희가 함부로 첫 주제로 다루는데 조심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의 국내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강동윤 개발자님을 게스트로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간단하게 소개글에 나와 있는데, 25살에 오픈소스로 이제 버셀이라는 회사에 또 스카우트가 되신 개발자이시기도 하셔서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겸 개발자 강동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버셀과 함께 협업하시게 되신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죠? 네. 혹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시라면 당연히 버셀을 아실 거고, 아마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도 거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버셀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버셀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호스팅 프로바이더인데요. 그거를 약간 자동화를 되게 잘 해놓은 호스팅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넥스JS 앱을 버셀에 올리면 엣지 캐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정적 파일은 거기로서 서빙이 되고 심지어 별의별 최적화를 다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프레임워크 별로 다 구현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개발자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려운 단어들이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같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WC 개발자로 활약한다라는 게 근데 어떤 의미인가, 이게 동윤님의 되게 큰 이력 중에 하나인데, SWC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한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오래된 브라우저에서 최신 문법 코드를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그게 성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를 통째로 러스트로 재구현을 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최적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재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아마 요런 이 양력이나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개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GitHub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제가 오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GitHub에 이제 동윤님 아이디인 KDY1을 치면 국내 2등으로 2위로 또 스타 수가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끝나고 GitHub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를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현님은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도 이제 항해플러스라는 코스를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코스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연이 좀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항해플러스라는 커리큘럼을 검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친구하고 그냥 친구가 다니는 회사 얘기를 맞아요. 한 건데, 술 먹다가. 그런데 거기서 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약간 정식으로 맞아요. 검수 요청을 하게 된. 맞습니다. 하셨죠. 저희가 사실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저희 회사에 이제 재직 중이신 옆에 계신 영준 PM님이 지인이셔가지고, 야, 동현아 술 좀 마시자 해서 저희가 이제 몰래 껴가가지고, 이게 저희 커리큘럼인데 한번 본격적으로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서 이제 아예 이제 검수를 좀 맡게 된 그런 사례였고요. 이제 항해99가 3년 가까이 운영된 부트캠프인데요. 이제 원래는 신입 개발자를 양성을 하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주니어 개발자분들을 위한 심화 코스를 또 만들게 되었어요. 이 배경에서 저희가 여러 피드백을 받고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스타 개발자분들, 현직 개발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커리큘럼을 빌딩을 했는데, 그때 동윤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웨비나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동윤님의 커리어나 오픈소스로 어떻게 자기 PR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유님이 너무 감동스럽게도 그 웬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남겨주셨는데 요거를 GitHub 블로그에 올려주셨나요? 네, GitHub 디스커션으로 아. 레포를 파서 공개할 거예요. GitHub 디스커션에 지금 올려두셨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셨나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KDY1로 GitHub 들어가셔도 아직은 안 나와요. 저희가 끝까지 좀 참석을 해주시면 요 마지막 부분에 채팅 링크 통해서 또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께 요 GitHub 링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워낙 질문이 한 300여 개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아마 오늘 실시간 답변도 해드릴 거지만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저희가 사실 부탁드리진 않았었는데 진정성 있게 남겨주셔서요. 끝까지 꼭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실 이렇게까지 질문을 저희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버셀에서의 그 근무하시게 된, 같이 협업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스파르타도 버셀을 통해서 이제 C서버에 배포를 해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버셀을 쓰고 있는데, 이제 동윤님께서 다니고 계신 이 버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고,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벌셀에 합류한 건 2년 조금 안 됐고요. 그 회사는 약간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Next.js를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Next.js뿐만 아니라 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진짜 CI/CD까지 자동으로 다 구성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유명하죠.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거 문제 있을 때 Next.js 같은 경우는 Next.js 팀원들이 그 고객 지원을 직접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이해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동윤님께 컨택하게 되셨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라면 진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호스팅 서비스인 것 같고요. 이 버셀이랑 아까 Next.js라는 프레임워크 말씀하셨는데, 버셀과 Next.js가 추구하는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일단 약간 신기한 걸 추구하는데요. 개발자는 그 인프라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벌셀은 Framework Defined Infrastructure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방법대로 코드를 짜면 인프라는 자동으로 구성된다라고 네. 설명하더라고요. 이건 벌셀 공식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프라를 자동으로 이제 완성해주는 네네, 구조인 맞아요. 건데, 버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거기 혹시 동윤님 사진이 있지 않겠죠? 에이, 그랬으면 추천을 못하죠. 네, 좋습니다. 이제는 진짜 궁금한 건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소위 저희가 조금 괴짜스러운 이 탐구심을 가지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개발을 하시다가 이게 스카우트 되신 케이스잖아요. 네. 진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쵸. 혼자 하다가 스카우트 되신 케이스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제 모두가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은 버셀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럼 요걸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개발을 좀 시작하시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넌 왜 내가 찾을 때마다 뛰어다니고 있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장난을 치려고 보니까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장난을 하도 너무 많이 다쳐서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해킹 툴이었어요. 친구가 해킹 툴을 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컴퓨터 해킹 툴이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쓰기 힘드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자 이렇게 됐던 게 모바일로. 프로그래밍 네 그게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무한대로 진동을 울리게 한다던가 아니면 벨소리를 최대로 고정시켜버리고 벨을 울리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이 난처하게 있어요. 만드는. 네 수업 시간에 재밌었죠. 좀 혼났어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 앱을 다운받으면? 그 앱을 제가 설치하고 문자를 보내면 그게 컨트롤이 되는 형태였어요. 진짜 저희 바이러스 먹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건가요? 건데 바이러스 먹는 것만큼 고급 그런 기술은 아니었고 그 문자를 그냥 연다든지 하면 아니요 문자를 열 필요는 없었고 와. 그냥 그 앱을 제가 미리 깔아놓으면 그냥 작동하는 그런 거였어요. 혹시 나는 아저씨 보셨어요? 나는 아니, 안 아저씨 봤어요. 아이유가
이성균 핸드폰에 깔은 앱처럼 이해했습니다. 그 앱을 만드시게 되면서 개발에 입문하시게 되신 네,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재미로서 이렇게 덕질을 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셀이랑 또 그 이전에는 디노라는 회사에 사실은 원래 스카우트 제의를 먼저 받아서 거기랑 협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의 시작은 이제 SWC라는 이 컴파일러 오픈 소스를 만드시게 된 게 모든 이 사건의 발단이었는데. 네, 맞아요. 이 동윤님께서 이 직접 개발하신 SWC는 약간 왜 만드셨고, 정말 왜냐면 아무도 안 시켰으니까요. 왜 그쵸. 만드셨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SFC를 만들기 전에 앱이나 웹, 백엔드 이 정도 하는 개발자였는데요. 어느 날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반영이 되는 데까지 5초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느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오, 화도 나고 그래서 빨리빨리. 네, 제가 성격이 좀 급한데 그걸 기다리려고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바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 내가 빠른 걸 만들어서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할 일 없을 때 작업하기 시작한 게 SFC예요. 오, 이해했습니다. 요걸 그럼 이제 거의 혼자서 하신 거죠? 네, 2년 넘게 혼자 했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넥스트.js를 통해서 개발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그러니까 버셀을 모를 수 없고, 버셀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SWC를 모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바벨을 통째로 러스트로 어떻게 한다는 걸로 보면 되죠? 다시 구현한다는 다시 거예요. 구현한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 SWC 개발을 계기로 디노라는 회사랑 이제 첫 협업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요 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23살, 당시 23살이셨죠? 네, 그럴 거예요. 23살에 이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동유님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아, 디노는 기본적으로 러스트로 작성되어 있는 언어고 네. 러스트 언어로 그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 그쪽에서. 회사가 찾고 네. 있었던 거죠. 근데 찾다 보니까 SFC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진짜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서만 2만 줄이 넘어요. 그거를 자기네가 직접 다시 짜는 건 너무 굳이 그럴 힘드네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SFC를 쓰고 싶다고 이 모듈을 좀 바꿔달라고. 이해했습니다. SWC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긴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걸 생략해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툴로서 이제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쵸? 약간 근데 길다의 개념은 아니고 직접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은데 많다. 네, 많다의 개념인 거죠. 진짜 오픈소스로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쪽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계셨던 동윤님께 연락이 온다는 게 약간 2호에서 나올 법한 뭔가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 그 개인적인 또 궁금증인데, 이제 디노에서도 이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셨는데, 중간에 버셀의 스카우트를 이제 받으셨을 땐 제안을 수락을 하셨잖아요. 네. 그 수락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세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SFC 프로젝트고 하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SFC 프로젝트가 되게 커요. 크고 모듈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기능이 약간 일부 기능만 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데가 많고. 근데 디노는 SFC 프로젝트 자체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일부 모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처리한다던가 JSX를 리액트 코드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벌셀 같은 경우는 바벨을 쓰는 수준이니까 그것보다는 SFC가 낫거든요. 그래서 SFC 거의 모든 모듈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업무 시간에 업무로 할 수 있는 작업의 스코프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디노에서는 이거는 개인 시간에 해야 되는데 벌셀에서 일하면 이거는 그냥 그 자체인 거죠. 네, 업무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내가 SWC를 만드는 게 이제 업무 그 자체인 거라 네. 통으로 쓰게 되니까요. 네. 또 내가 만든 걸 온전히 다 쓴다라는 것도 엄청난 자부심을 네, 가질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건도 벌셀에서 제하는 조건이 워낙 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러니까 노드.js를 만드신 분이 라이언 다라고 네. 그때 주기적으로 화상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안은 정말 좋은 제안이니까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제가 좋은 개발자인 건 맞지만 그건 자기도 인정하지만 그 금액은
10년 차는 돼야 받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고 있군. 잘 받고 있군. 네. 흡족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라이언 달이라는 개발자분이랑 매주 화상 미팅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누구시지 하고 찾아봤는데 노드.js 런타임 네. 만드신 최초 개발자신가요? 네, 그리고 디노의 대표예요. 디노의 대표시구나. 네, 그래서 저하고 미팅을 했던 거예요. 디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라이언 달한테 제가 이런 좋은 제의를 받게 돼서 네.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러니까 그분도 이제 인정하신 거죠. 그래 가라. 그래 그거 10년 차가 맞는 건데 그래 내가 행복하게 보내줄게 뭐 이렇게 되신 케이스인 거죠. 약간 스톡옵션으로 꼬셔보려고 하셨었는데 그냥 너무 네. 그럴 수 있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무 조건도 조건이지만 또 라이언 달이라는 분이랑 매주 미팅을 하고 서비스를 읽어나갔던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버셀에서 이렇게 애초에 일을 하시게 된 그러니까 또 심지어 내가 만든 요거를 풀로지 쓰게 되는 요 경험도 진짜 맞아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버셀에서 동유님의 어떤 면을 높게 사셔서 더 또 그런 제안까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벌셀 입장에서는 저 자체보다는 S옵스에 더 관심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019년 2월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현실 감각이 좀 없었죠. 그래가지고 넥스트JS가 뭔지도 몰랐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서 그때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에 또 합류하실 네, 수 있는 네. 기회였죠. 네. 그렇죠. 어차피 올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S옵시를 쓰면 벌셀 입장에서는 넥스트JS가 빨라지고 넥스트JS하고 벌셀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픈소스를 통해서 회사 인지도를 높이고 그거에 대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라서 그렇죠. 넥스트JS가 되게 중요한데 그 넥스트JS 그러니까 암다리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분을 사용하게. 최적화해서 전체가 성능이 바뀌긴 쉽지 않아요. 근데 S옵시를 적용하고 벌셀 내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성능이 5배가 빨라졌는데 와. 그러면 어떤 긴 파트가 그냥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한 120초 걸리던 파트가 1초로 바뀌어버려서 나머지 걸리던 40초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160초에서 40초 더하기 1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생략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보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죠? 맞아요. 진짜 초기 단계에서 원래 2019년에 스카웃을 제안을 받았지만 그때는 뭐 뭘 몰라서 그때 몇 네. 살이셨어요? 그때 23살이었죠. 그때가 딱 23살이셨구나. 네. 그땐 뭘 모르고 이제 약간 넘겼다가 이제 이자서 다시 또 이렇게 회사에 또 같이 협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진짜 한참도 모르는 미래인데 예측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이 SWC를 처음 혼자서 이렇게 2년 동안 개발하셨을 당시에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네, 조금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게 저는 그걸 처음 만들 때 바벨이 얼마나 큰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S없이 러스트 코드만 35만 줄인데 이 숫자를 처음 시작할 때 알고 있었으면 시작 안 했겠죠? 못했을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나서. 원래 저도 사랑니 뽑는데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해했습니다. 2년 동안 개발하시는 그 기간은 뭐 어떻게 좀 보내신 거예요? 뭐 어떤 재미로 또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뭐 틈틈이 주말마다 하신 건지 뭐 이런. 틈틈이 한 수준이 아니고 거의 내내. 그러니까 할 때는 진짜 S없이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안 듣고 동방에서도 항상 제가 친구들한테 이미지가 그 당시 이미지가 동방에서 늘 코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동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도 거의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뭔가 하나에 완전 빠져 있었던 거죠. 네. 내 약간 이 세계를 만드는 느낌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또 이 작업을 러스트를 통해서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러스트가 사실은 난이도 높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막간에 홍보를 하자면 주니어 블록체인 코스를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서 기업 만나러 다니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코스 만들면 이제 채용해 가실래요? 이러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개발자분들이 러스트로 가르치면 좋겠다. 근데 그건 너무 힘들겠죠? 맨날 이러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너무 익히 들어가지고 이걸 러스트로 이 개발하시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되세요? 제가 원래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원래 다루는 언어도 많고 그리고 S없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지 언어별 벤치마크도 해보고 간단하게 배워서 자그마한 것도 만들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성능도 러스트가 제일 좋고 러스트에 프롬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코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다른 언어였으면 다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데 러스트는 내 반복이 거의 없어요. 쓸데없는 반복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언어라서 러스트를 골랐어요. 그 러스트를 채택하시기 전까지는 뭐뭐를 좀 이렇게 탐구해 보셨어요?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들? 고언어도 해봤고 그 약간 빠르다고 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자바도 해보긴 해봤는데 자바는 빠른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이썬이나 뭐 제가 쓰던 언어들 자바, 파이썬, 코틀린 와. 그리고 그 스칼라 그런 와, 식으로 스칼라. 네 스칼라도 스칼라 네이티브가 있어가지고 그게 관심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땐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그루비도 써봤고 별걸 다 써봤어요. 와, 그렇군요. 저 막간에 갑자기 좀 궁금해서 오늘 요 웨비나, 동윤님 웨비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어떤 프레임워크랑 언어를 쓰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와중에 러스트가 있으면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이따 쓱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도 현직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중성을 따지고 보면 아마 자바가 많으실 듯 싶고 그 다음이 뭐 자바스크립트 또 동유님이시니까 프론트엔드 분들이 좀 오셨다면 뭐 리액트랑 넥스트 쓰시는 분들이 또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채팅창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아직 딜레이가 좀 있어서 기다려야겠죠?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스트가 있으면 좀 반가울 것 같다. 그럼 동유님 이미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이 러스트가 해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어떻게 공부하셨을까를 좀 제가 또 알아보다가 그 소프트웨어학과 주전공이 아니시고 수학이 주전공이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개발을 하려면 왜 원래 수학을 잘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이 디베이트가 되게 많은데 이런 성능 개선 개발을 하실 때 그 뭔가 정수론이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전공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수업을 거의 안 들었고 자퇴 예정이라서 졸업장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비전공자 수준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들긴 만들었어요. 다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딴 사람들은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설계를 아주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고 약간 처음부터 설계를 깔끔하게 하고 그 성능 개선도 설계가 깔끔하면 훨씬 쉽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어요. 컴파일러 쪽도 그렇고. 그런 분야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해했습니다. 수학적인 이 전공 지식이 중요한 분야가 또 뭐가 있을까요? 컴파일러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제일 큰 건 인공지능이고 그렇죠. 그 약간 안보 쪽을 많이 다루는 블록체인 쪽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또 러스트로 비교되는. 그렇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버셀도 결국엔 Next.js라는 바벨이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동유님께서 만드신 SWC라는 자바스크립트 컴플라이어 사용을 이제 권장하고 네, 맞아요.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뜨는 애랑 지는 애를 이렇게 바꾸신 듯한 이런 느낌인데, 그걸 만드신 분이 요 앞에 계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될 수 있겠네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이제 오픈소스라는 키워드가 워낙 그 개발자 분들에게 되게 핫한 키워드고, 또 기업한테도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오픈소스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 기회를 되게 잘 활용하시려고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이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동윤님이 작업하고 있는 SWC 오픈소스는 코드 줄로만 아까 30만 줄이 넘는다고 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물며 오픈소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수도 이러셨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멘붕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좀 방향성을 잡아주실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첫 번째 질문,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약간 개발하고 별개의 얘기인데 오픈소스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오픈소스는 사실 제가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한두 개가 아니고 100개 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되게 묻히는 작아요. 거죠? 네, 작아요. 그리고 규모가 큰 건 SWC하고 SCC 그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SWC랑 STC. 네, SCC는 이따가 얘기할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동료님도 이럴 줄 모르고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오픈소스를 혹시 또 여기 아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저도 진짜 많이 들어본 키워드이긴 했는데, 오픈소스는 좀 어떤 거라고 소개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누구의 문제인지는 상관이 없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하면 그게 오픈소스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요걸 이제 잘 쓰는 회사들이 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네, 있고 엄청나게 그쵸. 많죠. 이해했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을 유의미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들이랑 컨트리뷰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저 혼자 만들어 놓고 이제 놀랍게도 그 누구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럴 수 있어서 오픈소스 개발을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컨트리뷰터들이 많이 생기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약간 오픈소스도 이상한 안 좋은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 그 사이클을 깨려면 그 사이클을 깨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적어도 1년은 그냥 혼자 개발한다는 각오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아무도 반응을 주지 않아도. 네. 그냥 그때까지 그래도 스타는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스타는 스타도 처음엔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오픈소스는 진짜 일단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신뢰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을 쓰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생태계를 그 종류의 오픈소스만요. 그 약간 오픈소스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바로바로 성과가 보인 종류도 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거는 사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제가 가계정을 만들어서 제 거에 좀 더 얹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제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스멀스멀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신뢰가 가는데? 재밌겠는데? 해서 오면은 약간의 운을 좀 더해가지고, 그쵸. 또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져야 그때서야 네. 이제 생태계가 생기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요 생태계라는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토이 프로젝트로 간단한 오픈소스를 또 하시려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아마 오늘 사전 질문에도 그러니까 본업처럼 말씀하신 대로 아예 무겁게 하면 또 너무 막막하니까 토이 그쵸. 프로젝트처럼 간단한 오픈소스를 만들어 보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한동안은 보상이 없다라는 걸 빨고 들어가기 때문에 노페이. 네, 진짜 열정페이인데 그것 때문에 주제를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정해야 돼요.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어야 그 오픈소스도 선순환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사이클 동안은 그냥 자기 재미로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주제를 재밌는 걸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주제는 상업용 서비스에 대한 오픈소스 대체제인데 이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수요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화하기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되게 추천하고. 그 상업용 서비스에 대한 오픈소스 대체제를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션에 대한 오픈소스 대체제도 있고 슬랙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짜 많이 널리 쓰이는 서비스들이 유료인 것도 있고 데이터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에 대안을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만드는 오픈소스인 거죠. 그럼 오히려 대놓고 열린 과제 주듯이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싫어하지만 그렇구나. 네. 토이 프로젝트로 하는 분들 분들이 입장에서 그 분들 이해했습니다. 입장에서요.
근데 결과물이 보여야 이제 사업화하기 좋다 이런 맥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뭐 상업용 서비스를 따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떤 스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상업용 서비스를 따오는 게 좋은 이유는 아마 일단 작업을 쪼개기가 좀 좋아서 그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기능이 딱 눈에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작업을 정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협업을 하든 게임 플레이를 하든 그 작업을 쪼갤 수 있으면 좋은 게 진행 상황을 딱 보기 좋아요. 그리고 그 작업을 쪼갤 수 있으니까 협업을 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기여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요. 이해했습니다. 아까 그 SWC랑 STC 하시기 전엔 그 이외에는 또 좀 크고 작은 한 100개 정도 해보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동윤님께서도 이 상업용 대체제를 오픈소스로 만들어보신 게 좀 있으세요? 옛날에 비슷한 걸 하려고 했었다가 말았죠. 근데 출자는, 근데 그럼 100개를 하실 정도면 완전 그러면 상업용이 아니시면 뭘 하신 거예요? 그냥 자잘하게 커맨드 라인 도구나 저한테 당장 필요한 짜증나는 이슈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윤님은 주로 이제 나에게 좀 번거로운 일상에서 이 코딩을 하면서 번거로운 애들을 해결해주는 위주로 만들어 보셨던 거죠? 네, 맞아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또 제일 큰 관심사는 이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내 개발자 커리어에 있어서 오픈소스를 사용해보는 경험이 얼마나 이점이 있을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픈소스 활동이 개발자분들에게 주는 이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꼭 이제 동민이처럼 스카우트가 되지 않더라도. 오픈소스를 기여를 하시든 개발을 하시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 실력을 인증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포트폴리오 보증수포 같은. 네, 그런 될 수 거죠. 있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수가 되게 쉬워져요. 딱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 STC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난이도가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높거든요. 너무 커져버린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규모가 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감안하고 시작을 한 건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타입스크립트가 워낙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미 SOPC에서 구현력이나 끈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인데 사람들이 기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기여를 하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SWC라는 걸 이미 빌드업을 해놓으셨으니 STC라는 다소 이 컨트리뷰트를 같이 하자니 정말 골머리가 아픈 요 아이에서도 이분은 잘하겠구나라는 이 신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STC는 그럼 공개한 직후부터 기여자들이 막 온 건가요? 네, 공개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기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요? 네. 진짜 빨리 왔네요. 그럼 그 실력과 끈기를 또 이분들이 판단을 하고 또 오시는 거죠. 그쵸. 사실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라서 그 목표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저거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OPC를 해놨잖아요. 이상한 사람은 몇 년이 걸리든 하는구나. 네. 그쵸. 그러니까 하다 만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버셀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네. STC에 나도 이 코인에 탑승을 하면 얘는 사실 이 휘발되는 코인은 아니겠구나. 이 장이 닿지는 않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의 시간이랑 그쵸. 이거 타입스크립트 이런 걸 공부해서 이제 같이 할 의향이 생기시는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또 이제 SWC 외에 눈여겨보고 있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더 있으세요? 다른 프로젝트는 일단 STC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업무 제외하고는 그냥 STC만 보는 걸로 계획 중이에요. 업무 외에 이제 STC를 그럼 따로 개발하실 때는 어디서 하세요?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하시나요? 다시 집에서 하는데 동아리방에서도 자주 해요. 저는 집에서 하는 게 집중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집중력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는 그러면 동윤님을 그냥 3년 차가 된, 물론 개발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지만 한 명의 개발자로서 사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아까 좀 독방에서 집중이 잘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도 좀 내려보고 싶은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꿀팁 대방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윤님은 새로운 언어랑 스택을 배우실 때 주로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저는 일단은 어떤 프로젝트든 먼저 기능을 봐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라서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먼저 보고요.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상위 문서를 보는데 구글을 쓰기 때문에 상위 문서가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경우가 많고 검색하면 제일 네, 나오는. 일반적으로 그게 공식 문서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그 문서화가 잘 돼 있는 경우는 예제 프로젝트도 있어요. 예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보면 API가 예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싶은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가끔은 테스트 코드도 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직접 구현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테스트 코드라도 봐서 써먹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어차피 쓰실 건데 찾아보신 건지 아니면 막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뭐 이걸 좀 공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를 만약 그냥 프로젝트 뉴스를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그냥 메모를 해놓은 그런 정도일 때도 있고 실제로 써야 되는지 아닌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코드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끈기와 노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 이해했습니다. 또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러스트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러스트가 향후 C와 C++를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미래일이니까 확언은 못하는데요. 저는 대체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C하고 C++이 쓰이는 분야가 약간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분야들 한정으로는 러스트가 제공하는 메모리 안전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너무 큰 이점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별의별 곳에서 다 러스트를 도입하고 있어요. 윈도우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C랑 C++로 개발을 하는 환경은 러스트가 오히려 장점이 더 또 있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언어는 크게 몇 개 어차피 없거든요. 다른 네, 대안책이 별로 없는 C++, 러스트, 지그 정도인데 러스트의 그 메모리 안전성이 그 분야에서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커널, 브라우저 이런 데에서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질문들이 좀 더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개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을 텐데 동윤님의 집중력을 높이는 본인만의 방법이나 루틴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뇌를 빼고 운동을 갔다 와요. 뇌를 어떻게 빼는 거죠? 아무 생각 안 그냥 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내처럼. 집 주변에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못 가요. 솔직히 못 가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갔다 와서 그러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야 잠을 잘 자고 그래야 그 사이클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설탕을 거의 안 먹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까 안 드셨다고? 네. 약간 설탕 먹고 나면 감정 기복이 커지거든요. 슈가 쇼크라고 부르던데 그게 좀 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설탕을 안 먹는 쪽을 택했어요. 감정 기복을 줄이면 집중력도 영향을 덜 받으니까. 저는 설탕 안 먹으면 우울할 것 같은데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되면 설탕을 괜찮아요. 그쵸, 오래되셨으니까. 익숙해지면, 네. 아까 제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겠어요? 저 카페인 자제 중입니다. 이러시고 시작하기 전에 긴장되셔서 드셨어요. 약간 웃겼던 포인트. 됐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자기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학교고 뭐고 그냥 계속 개발에만 또 몰입했던 되게 긴 기간이 있으신데, 한 번도 슬럼프가 오신 적이 없으신가요? 엄청 많죠. 그 SFC가 특히 심한데 그게 오픈소스잖아요. 진짜 그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네,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몇 번 때렸었어요. 몇 번 때려치고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어 히스토리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기간이 꽤 여러 번 있고 자주 있어요. 그게 슬럼프인가요? 그런 거죠. 그래도 그때도 그나마 제가 코딩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재밌는 프로젝트였으니까 다시 시작한 건데 그 다음에 디노랑 일하면서부터는 그게 없었어요. 이미
그때는 이미 선선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저도 많았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한 3개 정도 질문을 좀 남기고 있는데요. 요거까지 커버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요즘 또 너무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시대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비단 개발자만의 뭐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동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합성이 되게 중요한 분야를 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 확실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몇 번을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가 의료 같은, 그쵸? 네, 그쪽도 그렇고 하나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거? 네,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합성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업주 입장에서 100%여야 되는데 이게 버그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AI.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가 힘들고요. 그 실력을 키우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언제 챗GPT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델은 아마 언젠가 인간을 다 대체하긴 할 거예요. 근데 주니어 개발자를 대체한 시점하고 시니어 개발자를 대체한 시점은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코파일럿만 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쓰면 어지간한 주니어 개발자를 이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시니어 개발자를 이기려면 몇 년을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몇 년을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니어 개발자, 챗GPT나 이런 AI가 주니어 개발자를 또 그만큼의 이 실력을 넘나드는 거는 또 뭐 올 수는 있겠으나 그럼 또 네. 시니어를 쫓아가는 건 그거는 한참 네. 남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내 실력을 키우면 뭐 된다. 네, 그것도 그런 결론으로 나올 방법이라는 수 얘기죠.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요즘에 저도 팀원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게 저희가 주판 막 쓰고 손으로 계산하던 시대에 컴퓨터랑 계산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되게 시대의 역흐름적으로 손코딩이 아니죠. 그 주판으로 계산하는 것만이 순수한 수학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기 쓰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계산기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미적분하는 게 훨씬 빨라지고 이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라서 이걸 잘 쓰는 사람이 또 엄청 그걸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망받는 또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종일님이 함께 이게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함께 일할 개발자를 채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분들과 좀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1번은 너무 당연하지만 인성이에요. 인성. 기본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요, 저는. 인간미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네, 끝나고 맥주 한잔 하고 그러고 싶고. 싶은 사람이어야 같이 일할 마음이 나지.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고요. 2번째는, 이거는 이 회사 오고 나서 느낀 건데, 약간 사고력이 좋은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쓸데없는,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벌써 와서는. 그래서 적당히 설명을 해주고,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저는 제 일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팀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이해했습니다. 3번 STC에 컨트리뷰트를 한 사람 농담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동윤님과 같이 커리어를 키워나가고 계신 주니어 개발자나 또 개발자로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한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좀 있으실까요? 1번은 일단 에러 메시지를 무조건 읽으라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안 읽고 질문하는 끝까지 안 읽고. 네, 에러 메시지를 끝까지 안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된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그럼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에러 메시지를 안 읽고 디버깅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고 에러 메시지를 보고 그거를 자기가 구글 검색으로 직접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방법은 2가지예요.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뭐가 안 되는지 에러 메시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검색을 해도 되고 그 상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구글에 질문해도 그냥 가르쳐 주거든요. 주니어 레벨의 업무에서는 99.99% 이상이 검색하면 나와요. 진짜 그 경험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 경험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셔야죠.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두 가지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는 지금 항해플러스라는 이제 그 현직 개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코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모집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드리는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수강료의 일부를 할인해 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항해플러스 1기, 이게 또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1기라서 저희가 커버하는 여러 가지 5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지막에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거든요. 이때 동유님이 시간이 되시면 저희 그 오프라인 교육 공간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담을 좀 나누고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러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거의 300여 개의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동윤님이 거의 아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도 거의 카페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너무 많아서 한 50개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타브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링크를 또 받으실 분들도 구글 폼에다가 이메일인가요? 네,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키워드는 컨트롤 F로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오지 않을까. GitHub 디스커션 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있어요. 검색 기능, 그쵸.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진짜 한 땀 한 땀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짜 부탁드리지 않은 내용이었는데도 요 자리를 또 동현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를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미 그 중복 질문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채팅창 좀 읽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탑 개발자를 모셔서 맥북을 펼쳐야 되는데 제 싱크패드 써가지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와 엄마 나 MBC야. 예, 제가 되게 얼어 있었네요. 너무 좋은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좀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뭐 한 5분에서 한 10분가량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좋은 질문들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쇽쇽. 도도도. 중간에 저희가 어떤 언어 쓰세요? 라고 했는데 타입스크립트가 되게 많으셨고요. 러스트랑 고. 이게 동현님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네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넥스트JS, 자바스크립트. 용태님, 현주님 반갑습니다. 저희 항해 수료생이신데요. C++, 앵귤러 쓰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셨어요. 이게 꼭 자바스크립트만 쓴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또 종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업용 서비스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서 배포하면 저작권 같은 거에 안 걸리나요? 그게 유명해지면 걸리나요? 저도 신기한데요. 안 걸려요. 진짜요? 그게 특허가 있으면 특허는 잡을 수 있는데 특허를 내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를 특허 내는 거는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용 서비스에 대한 오픈소스 대체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뉴스를 보면서 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그걸 만든 적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SOC를 개발한 거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게 많더라. 저런 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배포를 하셔도 라이선스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면 저작권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MBTI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저 맞춰도 되나요? 네. ISTJ? 아니요, 저 지금은 MP고 얼마 전까지 뭐야, MVP예요? 다 틀렸어. MVP세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요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팁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인팁에서 ENFP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영어로 하시나요? 네.
오, 오, so cool. 한국인 개발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그분하고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오. 나머지 분들하고는 한국어로 대화를 못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네요. 그럼 요즘에 그럼 근무 형태는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완전 재택이에요. 와. 100% 재택. 너무 편해요. 오. 그럼 뭐 이제 정기 미팅이나 이런 거 다 화상으로 하시고. 네, 그런 건 화상으로 하고 가끔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컨퍼런스 미국으로 부르고 한 번 팀 미팅 작년에는 유럽으로 불렀었는데 못 오.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아쉽게도. 그러셨구나. 미국은 네. 어디로 가세요? 샌프란시스코 쪽 그 회사 있는 데서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로 불렀어요. 너무 좋네요. 거의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가. 네임레스님이 러스트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저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죠. 좋습니다. 멋있다고. 인팁, ENFP 충격. 아님께서 잘생기셨다고 하시네요. 아, 이런 거 아닌 읽어도 것 같아요. 되나요? 네. 영어는, 이것도 좀 사실 현실적인 질문이라, 영어는 따로 독학하셨나요? 아, 영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오, 그리고 전화 영어도 하고 있고 그래요. 전화 영어도 하세요? 네. 요즘도 하세요? 요즘은 약간 뭐, 이미 화상 미팅 하시면 전화 영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전화 영어 무슨 서비스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돼요? 무슨 서비스 쓰세요? 전화로 하는 거 있어요. 그 이름에 폰이 들어가는 거 있는데. 무슨 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이 항해 플러스라는 코스 검수도 실리콘밸리에 계신 개발자분들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그 메타 본사에 계신 분이나 거기에 이제 창업하신 분이나 이런 개발자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이 해외로 이직을 희망하시는 국내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도리도리님께서 러스트를 처음으로 공부할 때 공식 도큐먼트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나 자료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달라고. 책은 안 봤고요. 저는 러스트 내부 코드를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내부 로직을 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러스트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프롬 매크로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코드 생성 기능이 그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스트 내부 코드를 뜯어봐서 적당히 복붙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억지로 한 거예요. 네. 진짜 도리도리님, 억지로 했어요. 라떼는 그런 거 없었다고 하십니다. 라떼는 그런 거 요즘은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도서 뭐 없으신가요? 그 TRPL이라고 공식 책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TRPL이라는 공식 책을 참고하시면 더 됩니다.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부인가 와. 그럴 거예요. 말만 들어도 전공서 같은 이름이네요. 좋습니다. 대장 집 주세요 님께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가 늘어나면 이상한 사람도 섞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공유해 주실 만한 해프닝이 있었을까요? 컨트리뷰터가 이상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약간 자기네들한테만 필요한 코드인데 그런 거를 업스트림, 그러니까 메인 프로젝트에 코드를 넣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쓰려고. 네. 그런 경우가 제일 이상한 경우인 것 같고요. 이슈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슈에. 다 중국어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슈를 남겼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 일기장처럼 이렇게. 아니요, 일기장은 아니고, SOC 관련해서 에러가 있다는 것 같은데, 무슨 에러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를 해석을 못하니까. 심지어 그게 스크린샷을 찍은 거라서 번역기를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텍스트, 캡처가 약간 이미지가 올라간 네. 거거든요. 그거 심지어 또 번역기 돌려보시려고 중국어 전화 영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사실은 또 진짜 이제 좀 막 시작해보려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한 3, 4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마장수님께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래에는 디노가 노드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 네. 일단 이미 존재하는 npm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아까 했던 얘기는 러스트가 C하고 C++를 대체한다는 얘기고,
지금은 디노가 노드를 대체하냐는 질문이죠. 질문인데 그게 디노가 그래서 npm 패키지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배포한 걸로 아는데 오히려 그러면 디노를 써야 되는 네, 장점이 쓸 이유가 없죠. 라이브러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npm 패키지를 만들면 디노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굳이 디노 패키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해했습니다. 요건 라이언 달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좋습니다. 케이트님께서 회사 문화는 어떤가요? 수평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엔 터보팩도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시킨다의 개념이 아니고 도와준다의 개념이에요. 거의 여전히. 그리고 제가 해본 경험이 있는 파트를 맡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SOPC나 넥스트에 들어가는 SOPC나 결국 해야 되는 작업이 비슷하거든요. 최적화는 똑같으니까 사실. 그 두 가지.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영어로 그렇다고 뭐 헬프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요? 헬프라고 하진 않는데 헬프미. can you 이런 식으로 약간 매니저 제안하듯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레벨 시스템을 만들면서 공지했던 내용 중에 절대 그건 직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남의 레벨 몰라요. 직위로 쓸 수도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진짜 수평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희님께서 올해에는 컨퍼런스랑 미팅 이거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가실 건가요? 코로나 가야죠.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죠. 부럽네요. 오픈소스에서도 알고리즘 능력이 많이 중요한가요?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프로젝트 중에서 약간 알고리즘 쪽으로 치우친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컴파일러만 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 서비스에 대한 그런 대체제 같은 경우는 프론트 쪽은 진짜 그걸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고리즘 지식을. 약간 백엔드 쪽은 그래도 쓸 일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마 지호님께서 프론트이시길 바라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몇 가지 또 질문 질문이 있어서 버셀에서는 코드 리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냥 패치를 만들고 슬랙에 던져요. 진짜요? 그냥 슬랙에 이 PR은 어떤 걸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 GitHub 이슈에 그 설명을 적고 GitHub 이슈에 그 GitHub 플리캐스트에 설명을 적고 어떤 PR이 그 리뷰 해달라 혹은 리뷰할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그게 다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몇 명이 꼭 해주셔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있으세요? 네, 여러 명이 해줘요. 여러 명이 해주는데 각자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 그쵸, 달라가지고 그냥 자기 시간대 해줘요. 벌셀에서는 이거를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그렇게 불러요. 세상에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요? 공식 명칭이 그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빨리빨리 민족인지라 좀 답답하더라고요. 동기가 돼야 될 텐데 비동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현님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하시는 루틴 중에 하나가 이 승인 리뷰도 네. 저는 근데 그 터보팩이나 넥스트JS보다는 SOPC 그 메인 레포지토리 걸 하죠. 이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얀을 쓰시죠?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PNPM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밑에 태호님이 달아주신 대로 PNPM을 더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승현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거나 거대한 오픈소스들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이 파일 이름이 자세한 경우가 많아요. 파일 이름이나 타입 이름 이런 걸로 대충 역할을 찍으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읽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실시간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진심으로 미리 이제 요 오픈소스 웨비나 오시기 전에 한
300개 정도의 질문이 달려서 저희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할까봐 좀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동효님이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요 그 신청서에 제출을 하시면 참고로 항해플러스에 뭐 합류하시는 여부랑 상관없이 이 신청서에 제출을 하시면 그 동효님의 깃허브 그 디스커션 링크를 공유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슬슬 자리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좀 참석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승현이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고. 저 고등학교 안 다녔어요. 저는 그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검정고시 봤어요. 그렇구나. 진짜 남들이 택하지 않는 길을 되게 호의롭게 걸어오셨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무려 깃허브 스타 탑2의 동효님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 뭐 자리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편지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깃허브 한번 보시고 또 혹시 거기에 코멘트를 좀 달 수 있으려나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 깃허브 디스커션 그거요? 네. 네, 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좋네요. 그럼 저희가 링크 신청하신 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또 높은 확률로 제가 아는 동윤님은 또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쉽게 뵙기 어려운 분이었던 만큼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또 그 페이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혹시 남아 계셨다면 해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는 요만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웨비나로 네,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윤님은 아마 저희 항해 플러스 1기 시작하면 놀러 오시는 것으로 네, 하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요 자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